상담하다가 삼수생 상담했는데 이렇게 상담하다가 내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삼수생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왜 안 하나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내가 결국에는 혼을 냈는데 그 혼내면 별로 기분이 안 좋긴 한데 그리고 그 혼내는 거를 그 친구가 잘 받아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어떻게 생각할지는. 근데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요즘 친구들이 요건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야. 삼수를 하게 되면 내적인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삼수 안 해봤지? 안 해야 해. 해도 하게 될 수도 있어. 인생을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왜 불러다 그랬냐면 고3 때 수능을 망해서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재수 때 수능을 망해서도 엄청 힘들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고3 때 망해서 재수할 때랑 재수 때 망해서 삼수할 때랑 느낌이 또 다르거든. 이게 달라. 이게 고3 때 망해서 재수하는 건 그래 뭐 이런 느낌인데 재수는 진짜 한번 칼을 갈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오는 상실감은 재수 때보다 더 크다고 봐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 그 친구가. 그래서 불러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봐라. 재수를 하거나 고3을 끝나서 재수를 하거나 재수 끝나고 삼수했을 때 분명히 내적인 상처가 있을 거거든. 그 막 재수생들은 알 거야. 그 상상하기 싫은 그 느낌이 있어. 수능이 끝났을 때 집안 분위기의 싸함과 놀아도 놀 것 같이 하는 느낌과 엄마 아빠가 쳐다보는 눈빛과 이것들이 장난이 아니야. 사실은 그거 엄청난 거야. 그거는 경험을 안 하는 게 좋아. 근데 그걸 경험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 친구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 친구를 2년째 보는데 재수 때 보고 지금 삼수 때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아져.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어쨌든 삼수를 하게 됐다는 얘기는 자기 공부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생활태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생활태도가 똑같아져. 이게 기가 막혀.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바뀌기가 힘든 거야. 똑같이 살아. 그럼 이제 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 얘가 수험 생활에 젖었구나. 이제 7월달 되면. 그럼 이제 내가 겨울에 막 진짜 피눈물이 나거든. 니네가 피눈물 난다는 느낌이 그 느낌이야. 난 정말 개인적으로 니네가 안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 피눈물이 나는 느낌인데 그 느낌을 잊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상처를 빨리 잊는 것 같아. 이게 재밌는 게 공부에 대한 상처는 잊어. 아주 재밌어 이거. 근데 공부 말고 다른 데서 받은 상처는 또 잊질 않아. 어릴 때 엄마가 나를 혼냈어. 난 그게 나에게 트라우마가 됐어. 이런 경우는 되게 많은데 공부할 때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받았었던 상처, 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받든 외부적으로 받든 그 상처를 잊지. 그거는 너무 빨리 잊어. 공부에 한해서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뭐라고 했어 그 친구한테. 그거를 잊고 지금 네가 이 생활에 젖어가지고 그러면 이 생활에 젖어서 또 똑같이 살면 내년에 또 할 거야? 그러면 또 젖은 생활을 또 할 거야? 이게 내가 엄청 혼냈거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고3이 또 재밌어. 6월 평가원의 아픔을 잊었어. 그러니까 그 삼수생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또 나서 이제 고3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 6월 평가는 그 친구가 망했어. 아니 우리가 2등급까지가 88% 그러니까 상위 12%라고 보면 88% 밑에는 3등급이잖아. 그러면 전국에 10명 중에 9명은 3등급이란 얘기야. 그럴 거 아니야. 비율이 90%가 3등급이니까 넓게 보면. 그럼 10명 중에 9명은 3등급이거든? 8명이라고 보면 10명 중에 8명은 3등급이라고 보자. 근데 공부를 안 해. 그럼 그것도 생각해봐. 니네가 평소에 3월달 모의사 보고 5월달 모의사 보거랑 6월 모의사는 느낌이 다를 거야. 이게 다른 느낌이었을 거야. 근데 이 다른 느낌이었을 텐데 이때 시험을 잘 봤을 리가 없거든? 대부분은? 그러면 요 경험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때 덜컥 위기감을 느꼈을 거야. 덜컥. 그리고 나서 7월도 생각보다 못 봤을 것 같거든? 컷을 보니까? 쉬웠는데? 그럼 이때도 위기감을 느꼈을 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 삼수생도 마찬가지고, 고3들도 마찬가지고, 공부와 관련된 상처와 공부와 관련된 위기감은 잊어버려. 익숙해서 그런가 봐. 이 수험 생활이 이제 익숙한가 봐.
편해지면 안 돼. 수험생활은 편하면 안 돼. 왜 수험생활이 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거야. 다시. 그럼 이제 내가 예상해 주는 건 9월 달에 어려우면 어떡할 거야? 상상이 안 되지? 그럼 9월 달에 어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으면 너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말인데 7월, 8월, 6월 끝나고 6, 7, 8월 이렇게 그냥 보냈던 이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N수생들은 내가 말했잖아. 4월부터 맛이 가. 꽃피면. 꽃피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딴 생각 난단 말이야. 대학 간 친구들도 보고 싶고. 그럼 이 버린 시간 어떻게 할 거야? 공부에 대한 아픔은 잊으면 안 돼. 나는 지금도 안 잊히는 게 쌤이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쌤 중학교 때 280등, 290등 할 때 외고 갈 사람 모여 했을 때 나 설명회 갔다가 친구들이 나 무시했다 그랬잖아. 내가 아직도 안 잊는 건 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있었던 설명회를 들으려고 상위권 20명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라니까. 나는 그걸 아직도 못 잊어. 그 눈빛은 잊을 수가 없어. 내 삶의 동력이야 그거. 쌤이 예를 들어 2시에 설명회 하는데 착실한 학생이었으니까 선생님들이 날 좋아하셨단 말이야. 공부는 못해도. 석준이는 공부만 잘하면 좋은데 막 이런 애였어 내가. 근데 운동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내가 막 책임감 강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심부름은 날 다 시키셨어. 내가 어떻게든 다 책임감 있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날도 심부름 갔다가 늦게 갔다니까. 그래서 2시까지 갔는데 2시 10분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탁 열었는데 이 턱이 있다나 밑에 그 턱을 못 넘어갔다니까. 문을 탁 열었는데 나를 딱 쳐다보는 눈빛이 저 새끼 뭐야 이런 눈빛이었다니까. 네가 여길 왜 와 이런 눈빛이었다고. 내가 그 눈빛을 아직도 안 잊어. 2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면 생각해봐. 내가 보고 싶은 건 그 눈빛은 나한테 트라우마야? 이걸 못 이겨내면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왜 트라우마를 얘기하냐면 이 친구들이 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 국어 시험 볼 때 1교시 때 못 풀었대. 잘 못 풀었대. 그게 자기에게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대. 그래서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어떡하니? 그럼 이기면 되잖아. 쉽게 얘기하면. 이겨내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내가 왜 분노하냐면 이겨낼 준비를 안 해. 그냥 있는다니까 그 상황을. 그리고 그냥 그때 있었던 상황만 상상하면서 계속 겁만 먹는 거야. 이게 나는 너무 답답한 거야. 공부하는 입장에서. 나한테 이 눈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상처야. 쌤이 이거 엄청 상처받았다는 거 이때 당시에. 인생 처음 중3 때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그 사춘기 시절에 누군가에게 그렇게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되게 막 저 하급한 동물 같은 느낌으로 쳐다보는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 쌤도 못 잊는단 말이야 그거. 근데 내가 말했잖아. 그 중학교 그 전체 상위권 중에 내가 수능 제일 잘 봤다니까? 내가 대학 제일 잘 갔단 말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상처를 줬어?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게 허가 안 되지. 그 상황은.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돼.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갈아야 돼. 근데 그게 복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야. 복수가 아니라 쌤 말했잖아. 하수는 경쟁자를 이기려고 공부한다 그랬지?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면 복수를 못해. 내 거에 집중해야 되니까. 내 거에 집중하고 생활에 젖으면 안 돼. 바득바득 갈아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 재수하고 삼수해. 지금 6월 평가원 망해서 친구들하고 막 우울했어. 잠깐 엄마랑 싸웠어. 막 안 좋았어. 그거를 잊으면 안 돼. 바득바득 갈아야지.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 죽었어 하면서 공부해야지. 이게 엄청 중요하다니까. 근데 애들이 이런 게 없어 지금. 이거 그냥 잊어버려. 두 번째 상처가 뭔 줄 알아? 26세에 내가 소개팅을 한번 했어. 쌤이 26세에 소개팅 한번 했단 말이야. 내가 공부 몇 살 때부터 했다 했어? 27세 때 했다 그랬지. 그럼 공부하기 전이니까 내 직업은 노동자였단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노동자야? 근데 친구가 소개팅을 해줬어? 근데 그 친구는 대학생이야. 어디 대학을 하고 내가 말 안 할게. 말했나? 말했어? 해줬니? 어찌됐든. 노동자야? 근데 갔는데 친구가 야 그래도 이 친구 괜찮은 친구니까 만나봐. 대학은 어디 다녀? 그랬더니 아직 지금 노동자야. 갔어? 근데 진짜 내가 딱 들어갔을 때 그 친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을 난 잊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내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다니까. 야
지금 대학이라도 잘 안 다니면 얼굴이라도 잘생기든가. 어디 이상한 애가 나와가지고 얘 나를 만나게 난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딱 만났을 때 나를 딱 위아래 한번 딱 훑는데 훑고 하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10분 만에 나왔다니까. 근데 그 10분 만에 나오는 게 내가 기분 나빠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거야.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가십시오 하고 내가 나왔다니까. 그리고 친구 불러갖고 내가 친구 앞에서 소주를 두 병을 원샷 때렸다니까. 응?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성에게 내가 그런 눈빛을 받았어. 트라우마야? 아니라니까. 그걸 안 잊어야지. 이를 갈아야 된다니까. 바득바득 갈아서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학 잘 가고 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했잖아. 찌질하게. 여자친구한테 말고 나 소개팅 해준 그 친구한테. 야, 그 여자 좀 다시 데리고 와봐. 다시 데리고 와봐. 좀 만나게. 왜 만나게? 너 왜 그때 나 왜 무시했냐고 물어보게. 그렇게 됐다니까. 그게 물론 친구니까 장난치는 거 한 거지만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받았었던 상처나 이런 거는 잊지 마. 이거 왜 잊는 거야? 이건 끌고 다녀야지. 끌고 다니면서 일을 바득바득 깔아서 공부해서 이겨서 성장해서 나타나야지. 응?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얘들아? 응. 나 이때 정말 많은 일을 겪었어. 쌤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응? 친구들이 있을 거야. 얘네 다 스카이 갔어. 내가 공부를 못하지 않았어가지고. 다 스카이 갔단 말이야. 근데 나는 가난하니까 내가 마지막에는 교대를 합격했었단 말이야. 이제 안 간 거지. 꿈이 컸으니까. 물론 선생님이라는 직업도 물론 지금 선생님 하지만. 근데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교대를 왜 갈까 말까. 그래서 내가 교대 합격할 때는 초등학교 교사가 아니라 차라리 초등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되자 꿈이었어. 차라리. 근데 초등학교 교사는 왜 안 맞는 것 같냐면 니네 생각해봐. 내 성격에 초등학생 앉혀놓고 1, 2학년 애들이 막 쎄 하는데 공부해 이럴 순 없잖아. 아동학대야 그러면. 40분 애들 40분 앉았는데 1시간 앉아있어. 버텨야 돼. 인생 버티는 거야. 이러면 어떡해. 응?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 친구들이 내가 노동자인 내 모습을 보고 나서 한번 자기들 논다고 오라 그래서 내가 갔단 말이야. 이렇게 갔는데 이때 애들이 나를 놓고 얘기하던 그 순간을 난 잊지를 못해. 넌 어떻게 할 거니 앞으로? 너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나를 걱정해주는 말이지만 그건 나한테 걱정으로 들리지 않았어. 근데 재밌는 건 이때 얘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막 취업 준비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가 27, 28에 막 취업했단 말이야. 난 이때 대학을 간 거고 젠장. 응? 집에 빚들을 다 정리해드리고 이제 공부할 여유가 생겨서 이때 대학을 간 거잖아. 응? 그럼 이때 대학을 갔을 거 아니야. 이때 그럼 또 만났을 거 아니야. 그럼 이들이 또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있다고. 넌 이제 어떡할래? 이제 28, 1학년이면 우린 다 취업했는데. 그 눈빛이 있다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친구들이 날 그렇게 쳐다봤단 말이야. 왜 그걸 상처받냐고 부득부득 가르면 되지. 갈면 되지. 어차피 내가 얘네보다 더 똑똑했고 어차피 내가 얘네보다 더 잘났거든. 근데 그게 근자감이 아니라니까. 시간만 느릴 뿐이라니까. 갈아야 돼. 입을 막 나 여기가 그래서 갈려 있어. 드라큘라 같아. 보여줘? 이를 바득바득 갈아야 돼. 공부할 때는. 도끼라는 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바득바득 갈아서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게 도끼인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얘네 물론 친구들 잘나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겠지만 돈이 전부도 아니겠지만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같잖아. 다 버는 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누가 누구를 평가하냐고. 다 비슷하게 벌 건데. 안 그래? 좀 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차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공부해. 잊지 말고. 무조건 공부해. 이때 내가 학생회장 했단 말이야. 내가 이게 기억이 다 난다. 요 네 사건이 난 기억이 나. 학생회장이야. 그럼 학생회장이면 학교에서 행사하잖아. 그러면 과 선배들이 막 찾아와. 그럼 생각해봐. 과 선배들이라고 해봤자 젠장 나보다 4-5살 어리지. 내가 14학번인데 막 1, 1학번, 10학번, 09학번이 온대. 그럼 14학번 입장에서는 09학번은 거의 화석 수준이란 말이야. 근데 나는 06까지 커버가 가능해. 내가 06, 07 라인이니까.
그러면 다 나보다 동생들일 거 아니야. 근데 형들이라고, 선배들이라고 왔어. 그러면 선배 대접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학교 다닐 때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다 존댓말 했단 말이야. 한 분 한 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 존댓말 하고 내가 90도 인사하고 그랬어. 근데 형 이러시지 마세요.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했어. 술을 먹으니까 바뀌어 애들이. 선배다 이거지. 응? 상관없어. 내가 대학을 늦게 갔잖아.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이 중에 한 놈이 뭐라고 했냐면 07인가 08인가야. 딱 오더니 건방져 벌써. 건방져 보여. 날 딱 보더니 형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29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몇 학번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왜 학생회장 하세요? 학점은 포기하셨네요? 뭘 포기해? 내가 수석인데. 응? 뭘 포기하냐고. 나는 항상 학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뭉개는 거야 사람을. 건방을 떨잖아. 뭘 모르고 건방을 떨잖아. 그럼 내가 준비가 돼 있지 않냐? 아무 타격이 없는 거라니까. 그 친구가 내가 항상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걸 알면 얼마나 민망할 것 같아. 왜 학생회장하면 학점을 포기해야 돼? 난 다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라니까. 무슨 알겠어?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너 두고 봐. 내가 아닌 걸 보여줄게. 학생회장은 일이 많으니까 학점을 포기해야 돼? 내가 아닌 거 보여줄게. 보여줬어. 부득부득 갈면 된다니까. 거기서 바릇해갖고 막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공부에 대한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절대로. 쌤 아직도 안 잊잖아. 아직도 안 잊잖아. 근데 이게 나한테 트라우마가 아니라니까. 유상했니? 여기에 상처받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그게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것 같아. 내 경험상. 근데 그럴수록 마주쳐야 돼. 마주치고 들이대야 돼. 대서 싸워야 돼. 공부는 그게 가능해. 공부는. 사람 간의 관계나 어떤 특정 사고로 인해서 나오는 트라우마랑은 달라. 공부는. 쌤 생각은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겨내란 말이야. 해야지. 이겨내야지. 무조건. 그래서 잊지 마.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제 곧 있으면 100일이고 곧 있으면 7월 말이고 이제 곧 있으면 8월이잖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겨울이 다가와. 겨울이 추울 거야 따뜻할 거야 는 여름에 결정나.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하세요. 쌤이 수업할 때 현장에 있을 때 잘 보는 게 뭐게? 내가 안 보는 척하고 보지만 쉴 때 니네 쉬는 모습을 봐. 사람의 진짜 모습은 쉬는 모습에서 나와. 공부할 땐 누구나 다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겠지. 쉴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나.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우리 같은 사람도 쉴 때 진가가 나타나. 어떻게 쉬냐가 중요해. 그럼 니네 어떻게 쉬어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면? 인생을 걸고 한판 뜨는 애들이면? 쉬세요? 자야 돼? 아니라니까. 해야지 뭔가를. 그걸 잘 생각하란 말이야. 사람은 진짜 진가가 나타나는 건 쉴 때 나타나. 쉴 때. 그래서 내가 답답한 건 일요일날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모두가 쉴 때 해야 돼. 6시에 밥 먹고 쉬라니까. 저녁 6시에. 체력이 달려요? 20살이 왜 체력이 달려? 체력이 달리면 니네 나중에 대학 갔을 때 밤새서 술 먹으면 진짜 내가 쫓아가서 지옥까지 쫓아갈 거야. 알겠어? 그게 다 거짓말이라니까. 알겠지? 일정하게 살고 일요일도 공부해서 일요일날 저녁 6시까지 공부하시고 아침 좀 늦게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쉬란 말이야. 근데 중간중간 10분, 10분, 15분, 15분씩, 20분씩 쉬는 시간 있지? 그때를 잘 보내야 돼. 그때가 그 친구가 공부를 대하는 태도가 다 보이는 거야. 평소에 공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면 쉬어 했을 때 놓고 못 쉰다니까. 다 놓고 핸드폰 못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핸드폰을 해. 공부가 머릿속에 있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핸드폰을 안 보는 거야. 잘 생각해봐. 전교 1등 쉬어 하면 핸드폰 안 봐. 단어를 보던가 딴 걸 보고 있지. 무슨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해야 이겨내는 거야. 그 생각을 잘하면서 살아. 남은 100일 동안. 알겠지? 오케이? 대충 살지 마시고 경찰 불러 진짜로.
알겠죠? 오케이. 해서 올해 겨울은 따뜻하시길. 합격했을 때 그 경험을 느껴보라니까. 나 합격하고 나서 진짜 세상이 너무 밝았다니까. 반팔 입고 다녀서 겨울에. 왜냐면 추울 틈이 없어. 너무 행복해서 뛰어다니느라. 진짜로 합격,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니까 팍 누르면 바로 뜨잖아. 우리 때는 살짝 딜레이가 있었어. 딱 누르고 딜레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누르고 그 창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 우리 때는. 요즘은 누르면 바로 뜨니까 문제지. 누르고 커서 내리고 이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서 야, 네가 눌러. 됐어? 씨발, 됐어? 이런 거 했었다, 우리한테는. 응? 그 합격입니다를 봤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느껴보라니까. 그 감정은 정말 소수에게만 들어가는 감정이야. 근데 그 감정이 도파민이 엄청 나와. 나는 인생 살 때 그 이상의 도파민을 맞아본 적이 없어. 정말 짜릿하고 정말 행복해. 그 짜릿함과 그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대학을 합격하려면 포기할 게 많아야 돼. 대신 포기하면 안 되는 건 공부를 하게 돼 만들어둔 동력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대충 살지 마시고. 오케이. 자, 지문 보고 이제.